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이고 직업은 의사입니다. 원래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일하다 최근 지방 시골의 응급실 닥터로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노모와 어린 딸아이와 함께 시골의 전원주택에서 사는데 지금의 삶에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빠, 학교 가는 길에 시냇물이 있는데 거기 건너려면 돌멩이로 된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근데 그게 엄청 재밌어요. 우리 세영이가 그 돌멩이 징검다리를 엄청 좋아하는구나. 빨리 학교 가야 하는데 어떨 땐 그 다리를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냐고 쫄라서 문제지. 세영아, 아침에 학교 갈 땐 한 번만 건너야지. 이번 주말에 아빠랑 거기 시냇물에 가서 올챙이 잡아올까? 야, 신난다. 아빠, 거기 여름에는 물놀이도 할 수 있대요. 물놀이 하는 계곡은 또 따로 있어. 우리 집 뒤쪽 산에 올라가면 멋진 계곡이 하나 있거든. 아빠하고 물놀이 가게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딸아이와 나이 드신 어머니도 생각보다 전원 생활에 적응을 잘했고 전 시골로 내려오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시골의 조그만 분교에서 초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반 아이들의 수가 서울에 비해 훨씬 적었고 그러다 보니 담임 선생님께서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더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이어서 교육적으로도 전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지요. 또 서울의 학교에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거리며 아이들을 닥달하는 분위기가 아직 만연해 있었고 전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생각도 딱히 없었죠. 예, 정환아. 새로 이사 온 동네가 다 좋긴 한데, 우리 세영이 교육을 생각하면 좀 걱정스런 부분도 있다. 뭐가요, 엄마? 세영이 이제 겨우 초등학교 입학했는데요, 뭘. 그래도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아무래도 서울이 좋은데, 이러다 학력이 많이 떨어질까 봐. 아이고, 엄마 8살짜리 한테 무슨 학력 운운이세요. 공부에 뜻이 있다면 중고등학교 갈 쯤 도시로 전학 가도 충분해요. 그리고 공부할 녀석이면 어디서든 잘 하게 되어 있는 게 순리고요. 네가 특별히 과외나 사교육 없이 의대를 갔다고 자신 있는 소리 하는 것 같다만.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는데, 엄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전 세영이에게 딱히 공부를 강요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어려서는 자연 속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고, 커서는 저 하고 싶은 일 하며 재미나게 살면 그게 제일 좋죠, 뭘. 암튼 넌 속편해서 좋겠구나. 참, 텃밭에 나가봐야 할 시간인데 깜빡했네. 엄마 밭에서 뭘 그렇게 부지런히 키우세요, 요즘? 옆집 홍자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상추며 오이, 가지, 고추를 좀 심어봤는데 사 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맛이 다르지 뭐니. 이참에 홍자 할머니한테 제대로 농사 좀 배워보려고 한다. 여기 시골 생활은 엄마가 제일 적성에 잘 맞으시는 것 같네요. 뭐 딱히 싫은 건 없구나. 동네에 또래 할머니들도 많아서 심심할 일도 없고 말이야. 엄마, 저 따라서 시골 내려와 주시고 또 세영이도 잘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태 아직 건강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갑자기 왜 안 하던 인사치레냐? 나 부끄럽게. 아무리 엄마라도 감사한 건 감사한 거니까 나 엄마 아니었음 그간 아무것도 버텨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에이, 지나간 일, 좋지도 않은 일 입에 담아 뭐하니. 지나간 일은 이제 서울에 다 두고 왔다 생각하고 잊어버려라. 시간이 약이긴 하다만 네, 엄마. 저 많이 잊어버렸고
마음에서도 많이 지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 아들. 속상해도 네가 꿋꿋해야 한다. 우리 어린 세영이를 생각하면 더더욱. 전 사실 근래에 아내와 지난하게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리고 귀여운 딸아이를 두고 왜 이혼했냐고요? 저 역시 제가 이 나이에 이혼남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란 말, 그 말이 딱 맞는 말이더군요. 여보, 나 살사학원 등록해서 다니려는데 괜찮아? 갑자기 웬 살사학원이야? 나 세영이 낳고 찐살이 여직 그대로잖아. 헬스며 수영이며 다녀봐도 영 매일 같은 운동 반복하는 게 지겨워 그런가 오래 다녀지지도 않고. 내가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줄곧 무용부였잖아. 음악에 맞춰 좋아하는 춤추면 재밌게 운동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렇게 해. 그간 당신이 세영이 육아에만 얽매여서 고생한 거 내가 다 알아. 세영이 유치원도 잘 다니고 이젠 당신도 당신 취미도 가지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면서 살아. 당신이 허락하고 이해해줄 줄 알았어. 고마워, 여보. 당신 취미 활동하는데 뭔 허락식이나 받니 근데. 아유, 말도 마. 고리타분한 남편들 중에 와이프가 댄스 학원 같은 거 절대 못 다니게 하는 남편들 얼마나 많은데. 앞동 민지 엄마도 나랑 같이 살사 학원 등록하기로 했다? 민지 아빠 반대에 못 다닌다잖아.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내 눈치 보면서 말했구나. 난 당신 100% 믿고 자신 있으니까 그럴 일 없지. 안 그래? 맞아. 부부간엔 우리처럼 좀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살사학원 다니려면 춤출 때 입는 옷이나 구두 같은 거 필요하지 않아? 이 카드 가지고 가서 당신 맘에 드는 걸로 사 입고 제대로 배워봐. 어머, 우리 남편 최고야. 난 당신이 범죄 저지르지 않는 이상 당신 하고 싶은 일은 다 오케이고 응원하니까. 앞으로 당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아. 알았지? 난 당신이 내게 시집 와서 불행해졌다. 그런 말 절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여보, 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당신 같은 좋은 남편 만난 거 보면 말이야. 아내와 저는 사실 금슬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때로 팔불출 소리 들을 정도로 소문난 애처가였고요. 정환이 너는 결혼한 지 꽤 됐는데 부부싸움 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다. 와이프랑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알았다, 좋다, 맞춰주고 하자는 대로 하면 제일 평화로운데. 넌 와이프 맘에 안 들 때 없어? 막 짜증나고 답답할 때 없냐고. 와이프한테 짜증이 왜 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답답은 해봤어도 와이프 때문에 답답한 일은 없어 봐서. 아유, 비유감 자식. 너네 부부하고는 절대 부부 동반으로 만나면 안 되겠다. 우리 와이프가 너 하는 거 보고 또 부부 싸움이나 나지.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냐? 너처럼 속없이 와이프 하는 것마다 이쁘다, 좋다, 물개 박수 치는 팔불출은 대한민국 남편들의 공공의 적이니까. 몰랐냐? 와이프 하는 것마다 이쁜데 그럼 뭘 어쩌라고. 아유, 진짜 끝까지. 그래, 너네 부부 천생연분이다. 됐냐? 전 그렇게 툭하면 친구들의 타박을 들을 정도로 애처가였고 부부 금슬도 좋은 편이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부 금슬이 좋다는 건 저만의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금슬이 좋았다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네, 좀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라고요? 그런데 맞습니다. 저는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 같은 동네 사는 친한 선배 누나를 통해서였죠. 그 누나는 같은 대학 선배이면서 딸아이 친구의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그 선배 누나를 통해 전 좀 기함할 만한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었죠. 세영이 아빠 아니야?
오랜만이네. 아침 일찍부터 운동이라도 가나봐. 네, 간만에 비번이라. 한강변 좀 달리다 오려고요. 누나 오랜만이네요. 저번 애들 운동회 때 보고 처음 보는 것 같네. 지금 좀 많이 바쁘니? 안 바쁘면 나랑 커피 한잔 할 시간 돼? 바빠도 누나랑 커피 한 잔은 해야지. 그런데 심각한 얼굴을 하고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좀 오지랖일 수도 있긴 한데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좀 있어서 말이야. 선배 누나는 좀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저를 동네 커피숍으로 끌고 가더군요. 아니, 그냥 아까 서서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커피숍까지 날 끌고 오고. 누나 대체 무슨 일이야? 저 있잖아. 정하나, 네 와이프 말이야. 요즘 잘 지내니? 세영이 엄마? 잘 지내지? 근데 와이프 안부는 갑자기 왜? 네가 정환이 네 일만 아니었음 이런 말 하지도 않을 건데 너와 나 사이에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아니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리 뜸을 들여? 빨리 말해. 나 답답해 죽겠다. 너 요즘도 병원 일 많이 바쁘지? 응급실 닥터가 바쁜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새삼스런 질문을 왜 해? 아무리 바빠도 가정일도 좀 신경 쓰라고. 요즘 네 와이프에 관해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 좀 안 좋은 소문이 돌아.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우리 와이프가 왜? 네 와이프 살사인가 뭔가 댄스 학원 다닌다며? 6개월째 다니는데. 적성에 맞는다고 열심히 잘 다녀. 거기 다니고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신나게 잘 다니는데 왜? 거기 살사 학원 같이 다니는 남자 회원 한 명이랑 네 와이프 보통 사이가 아니란 소문이 있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남자 듣기론 무슨 사업하는 남자라는데 학원 끝나면 매일 두 사람 주차장에서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차 마시러 가고 두 사람만 매일 같이 사라지는 데다 또 한 번은 아, 무슨 일인데 또 그렇게 말끝을 흐려? 나 이 말까지는 정말 해야 하나 고민 많았는데 거기 수철이 엄마라고 날 잘 아는 학부모 한 명이 살사학원 다녀. 그 엄마 친정이 곤지암 쪽에서 모텔을 하나 하는데 얼마 전에 그 모텔에 네 와이프랑 그 남자가 다녀갔단다. 참, 어이가 없네. 세영이 엄마가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인데 그런 헛소문을 흘리고 다녀? 아, 같은 회원끼리 좀 친할 수도 있는 거지. 모텔이라니. 뭐 정확한 증거라도 있대?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네가 꼭 이렇게 나올 줄 알아서 내가 이것까지 받아왔다. 이거나 보고 그런 말 좀 해라. 선배 누나는 답답하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보고 저는 경악하고 말았지요. 사진 속에서 아내가 낯선 외간 남자와 모텔을 들어가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사진 대체 어디서 났어, 누나? 수철이 엄마가 그날 보고 하도 충격받고 놀라서 사진으로 찍어뒀대. 너하고 나 친한 거 알고 사진 보여준 거고. 그 사람한테 전해. 함부로 다른 사람 사생활 이런 식으로 캐고 다니지 말라고. 헛소문 내고 다니는 날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그래. 정환아, 누나가 나 걱정해서 이러는 건 알겠는데. 그 사진 제발 좀 지워줘. 당사자한테 듣기 전까진 어떤 일도 그렇게 속단하면 안 돼. 네 심정 이해는 간다만 이왕 벌어진 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무슨 해결?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방법 같은 게 있기라도 해? 일단 누나가 좀 헛소문이라고 아줌마들에게 말 좀 잘해줘. 와이프 댄스 학원부터 그만두라고 할 거니까. 전 선배 누나의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멍한 상태가 되더군요. 예상하지 못했던 경악스러운 일이라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저렇게 소문이 파다하게 날 지경까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이런 상황까지 왔나. 와이프에 대한 극심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당신, 나하고 얘기 좀 해. 나 살사학원 가야 할 시간인데 나중에 하면 안 돼? 살사학원 그거 당장 때려치워!
넌 내 앞에서 어떻게 뻔뻔하게 거기 간단 말을 웃으면서 할 수가 있니?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래? 설사학원 다녀서 살도 많이 빠지고 예뻐졌다고 좋아할 땐 언제고. 당신 춤배우로 다니게 허락한 내 혀를 잘라버리고 싶고, 당신 날씬해졌다 웃으며 보던 내 눈을 다 뽑아버리고 싶으니까 변명도 헛소리도 할 생각하지 마. 당신 무섭게 대체 나한테 왜 이래? 대체 뭘 알고. 그래, 나 알 거 이미 다 알고 있어. 살사 학원 같이 다닌다는, 사업한다는 남자랑 무슨 사이야? 거짓말 같은 거 할 생각 말고 이실직고해. 그래. 당신 말 맞다나 다 아는 눈치인데. 나 더는 안 속일게. 그래, 나 만나는 사람 있어. 넌 뭐가 그리 당당하니 근데? 나 그 사람 사랑하고 당신 그냥 나하고 이혼해주면 좋겠다. 나도 더 이상 당신 기만하며 못 살겠어. 뭐라고? 이혼? 이혼이 네 집 개 이름이니? 넌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나라고 이런 말이 쉽겠어? 나도 고민 많이 했고 엄청 속 시끄럽게 괴로워하다 하는 말이야. 밤에 자는 세영이 얼굴 보면서 매일 울며 고민하다 내린 결정이라고. 짝! 저는 순간 아내의 따귀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세영이 얼굴 보며 울었던 사람이 내린 결정이 고작 그거니? 네가 엄마 맞아? 엄마라는 여자가 고작 그런 결정이나. 난 이미 세영이 엄마 자격도 당신 아내 자격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야. 난 평생 당신이나 세영이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 대신에 나 제발 그 사람한테 보내줘. 부탁이야. 아내는 자신이 저지른 불륜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오리발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라도 제 앞에 늘어 놓았다면 관계 회복의 여지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딸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전 뻔히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내의 말을 믿어주는 척하고 한 번의 실수는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갈 마음의 결단까지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너 끝까지 이런 식으로 제발 용서해달라, 한 번만 넘어가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널 보내달라고 지금 나한테 그 말하면서 울고 불고 비는 거야? 아내는 제 앞에 무릎을 털썩 꿇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비이기 시작하더군요. 미안해 여보. 나 정말 당신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세영이한테도 난 이제 평생 죄인이야. 그런데 그 사람 없이 난 이제 못 살겠어. 제발 날 좀 보내줘. 아, 정말. 그래, 관두자. 더 당신과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아. 한 며칠 세영이와 여행 다녀올 거니까 그동안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그것이 아내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길지 않은 이혼 소송 과정을 거쳐 이혼에 이르게 된 거였죠. 이혼 소송은 왜 하게 되었냐면 그 상간남에게 저는 일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묻게 하고 싶어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딸아이와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로 내려오게 된 거였고요. 딸아이는 엄마 얼굴을 못 본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아내와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을 때, 세영아, 엄마가 잠시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어서 집에도 못 오고 연락도 못 할 텐데 괜찮겠어? 엄마 혼자만요? 먼 나라 어디요? 미국보다 훨씬 더 먼 나라야. 나라 이름이 복잡해서 아빠가 외우지를 못하겠다. 그럼 엄마는 언제 오시는데요? 한 백밤쯤? 그쯤 있으면 오실 거야. 그동안 할머니가 세영이 돌봐주실 거고. 알았어요. 달력에 매일 표시해야겠다. 백밤 있으면 엄마 정말 돌아오시는 거죠? 저는 일단 딸아이에게 그리 설명을 해둔 상황인데
사실 딸아이와 약속한 백밤은 애진작에 지났고 가끔 딸이 엄마 안부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한계치를 느끼는 때가 오고야 말더군요. 엄마, 오늘도 세영이가 자기 엄마 소식 묻던가요? 자꾸 묻는 것도 이제 지쳤는지, 아님 뭐 눈치를 챈 건지, 요즘은 통 묻지도 않는다. 세영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직 세영이 나이가 어려. 나도 그게 제일 걱정이구나. 머리가 굵은 아이라 해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게 사실인데, 8살짜리 애를 앞에 두고 네 엄마가 바람나 집을 나갔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원. 다 제가 못난 탓이에요. 죄송해요. 엄마 늙음하게 엄마 이런 고생이나 시키고. 쓸데없는 공치사 듣자고 내가 한 말 아니다. 나야 나이 들어 아들하고 손녀까지 옆에 끼고 살아. 솔직히 나쁠 게 뭐가 있니? 그래도 죄송하죠. 이혼하고 이리 사는 아들됨이. 내 가장 큰 걱정은 네가 혼자 살기에 너무 젊은 나이라는 것. 그리고 더 큰 걱정은 우리 세영이가 지 엄마 허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애가 사실을 알고 삐뚤어지거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지 않을까? 그게 늘 노심초사다. 어머니 말씀 맞다나 저 역시 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었지요. 어린 딸에게 지 엄마에 관해 과연 어떻게,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할까? 사실을 알고 나서 딸아이는 과연 괜찮을까? 그런 걱정을 하며 시골 생활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 잠시 텀이 생겨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는데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응급실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이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게 무슨 일이야? 의사들도 기절할 만한 일로 응급실에 들어온 충격적인 중년 남녀의 모습에 동료 간호사가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다급하게 비명을 지른 여자는 놀랍게도 상간남과 도망간 전처였습니다. 저는 일단 병원 동료들과 환자들의 시선도 있었기에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해야 했지요. 선생님, 중년 남녀 환자 2명이 들어왔는데 여자분은 팔 골절, 남자분은 다리 골절이 의심됩니다. 여자분도 자세히 보니 다리까지 골절된 것 같기도 하고요. 엑스레이랑 기본 검사부터 하세요. 통증이 지금 심하다고 하나요? 2분 다 통증이 엄청 심하지. 아파서 죽을 것 같다면서 의사 선생님 찾고 계세요. 전 아내와 그 상간남이 누워있는 침상으로 갔습니다. 저를 본 아내의 얼굴이 소스라치게 놀라 굳어지더군요. 아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자세한 얘긴 나중에 해. 여긴 나 일하는 병원이야. 팔하고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이 사람도. 알아. 그런데 어쩌다 둘 다 이 지경이 된 거야. 상간남과 아내는 뭔가 할 말이 있지만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물쭈물 거리기만 하는 겁니다. 2분 모텔 창문에 나란히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3층 건물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2분 다 팔다리에 심한 골절 부상을 입은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구급대원이 시원하게 상황 보고를 해주더군요. 모텔 창문에서 뛰어내려 그런 부상을 당했다니. 참, 실소가 나올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둘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짐작 안 가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순수하게 이혼을 해준 편이었지만 상간남은 아직 이혼을 안 한 상태였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상간남은 이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남의 아내는 절대로 이혼해 줄 수 없다고 버티며 집을 나가 도망다니는 상간남과 아내를 쫓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상간남 아내의 오빠란 사람이 조폭이다, 사채업하는 두목이다 등등 흉흉한 소문 몰고 다니는 덩치인데 항상 그 오빠를 대동하고 상간남과 아내를 쫓는다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짐작 가는 바였지요. 아니나 다를까 아내와 상간남의 치료가 얼추 끝나갈 무렵
네 이놈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야, 이것들아. 뛰어봤자 벼룩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도망가봤자 내 손바닥 아니라는 걸 명심해라. 하다 이제 둘이 쌍으로 응급실까지 오니? 아주 절절해서 못 봐주겠네 진짜. 보아하니 팔이랑 다리가 뚝 분질러진 모양인데 그거 봐라. 죄 짓고 산 이 하늘에서 알아서 벌 내리는 거. 여기는 병원이고 응급실입니다. 이 안에서 소란을 피우시는 거 절대 금지예요. 죄송합니다, 간호사 선생님. 제가 원래는 이렇게 흥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저 상간녀 말입니다. 제 남편과 저 여자가 바람이나 도망다니는 바람이에요. 정의 실현을 위해서 잠시 소란 피운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더는 시끄럽게 굴지 않고 가겠습니다. 다른 환자분들도 지금 계시고 다들 많이 아픈 분들이니 안정하셔야 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두 분. 알겠습니다, 간호사님. 그 두 사람은 의외로 병원 사람들에겐 깍듯하게 행동하더군요. 생각만큼 막무가내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구 끝까지 도망가봐 둘이서. 나 역시 지구 끝까지 너희들 둘 쫓아갈 테니까. 이미 마음 떠난 사람 그렇게 붙잡아서 뭐 하려고요? 인연이 어디서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려? 그 입 다물지 못해? 떠난 마음 따위 다시 도로 되찾아오면 돼. 네가 뺏어간 내 남편 마음 내가 도로 못 찾아올 것 같니? 한 번 변한 마음이 두 번은 안 변할 것 같소? 우리 집안 사전에 이혼 따윈 없어. 딸린 자식만 셋인 마당에 이혼은 무슨 이혼? 댁이나 냉수 먹고 속 차려 남의 가정 파탄낼 생각 여기서 작작하라고. 모텔 건물에서 떨어져 그 정도 다친 걸 다행인 걸로 알아. 둘이 무사했음 오늘 내 손으로 두 다리 똑 분질러 버렸을 테니까. 어이 매제, 놀만큼 놀지 않았어 이만하면? 술래잡기도 아니고 매제하고 저 여자 잡으러 다니는 것도 이제 지겹다.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 가정으로 돌아와. 절민이 철호 수영이 삼남매가 아빠 오기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두 분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절대 못 헤어져요. 둘은 헤어지게 되어 있수다. 쓸데없는 고집 그만 부리고 아줌마도 가정으로 돌아가. 돌아갈 가정이나 있고 상간녀 돌아갈 곳까지 내가 신경 쓸 바 아니니까 상관없고 몸 회복하는 대로 다시 찾아올 거니까 그리 알아요. 아, 매제. 좋은 말로 하는 것도 딱 여기까지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지? 두 분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다 알아먹었고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돌아가시라고요. 병원 사람들 다 우리만 지켜보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창피함은 아니 다행이구만. 말수가 가자. 원이 네 남편 정신 반절은 돌아온 것 같다. 그렇게 응급실을 한판 뒤집어 놓고 유유히 사라지는 상간남의 아내와 조폭 오빠였습니다. 저 역시 뭔가 모를 시원함을 느끼며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선생님, 혹시 저 여자분 아는 분이세요? 아니 성 간호사님이 그걸 어떻게... 동료 간호사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불어드리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수액 놔주러 갔다가 환자분 두 분이서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어쩌다 전 남편이 일하는 응급실에 들어왔다고. 아, 그랬군요. 뭐 어쩔 수 없네요. 다 들어버리셨으니. 저 두 환자분 담당 의사 계속 할 수 있으시겠어요? 보아하니 한 며칠 입원해야 할 것 같은데 담당 의사쌤 바꿔드릴까요? 그럴 거 없어요. 저쪽은 아직 처리가 안 된 모양이지만 전 아내와 이혼한 상태입니다. 이미 남남이고 환자로서 대우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시다면 뭐 다행이고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 간호사님.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딸아이 엄마와 그 상간남은 결국 일주일 정도 제가 일하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주치의였고 어쩔 수 없이 전 그 두 사람을 한동안 매일 병원에서
마주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지요. 하루는 두 사람의 치료를 위해 두 사람이 입원해 있는 2인실로 향하는데 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 이쯤에서 관계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난 당신 때문에 이혼까지 했는데 그런 나에게 할 소리야?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성급하게 이혼하랬니? 당신이 남편한테 우리 만나는 거 그리 빨리 발각만 안 되었어도. 듣자 하니 날 뭐 보자기로 하니? 그딴 소리가 왜 지금 나오는 거야? 당신한테는 내가 죄인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의 보상을 당신에게 할게. 그러니까 나 좀 놔줘. 부탁이다. 나만 있으면 된다고, 다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탕탕 치더니 뭐? 애들 엄마랑 처형, 성격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야. 무식하고 무서운 것들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난 그냥 그 사람들한테 평생 못 벗어나. 그게 내가 내린 결론이야.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 아니고 변했단 소리를 참 정황하기도 하는구나. 하. 너한테는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그래도 당신 사랑했던 거는 진심이야. 내가 한때 다 걸고 내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당신과 도망 나온 거 알잖아. 이젠 다 버릴 자신이 없어졌니? 아내가 무섭고 매형 무서워서? 내가 아는 사업 자금줄, 그것도 사실 매형이 다 쥐고 있어. 그동안은 나 가지고 있던 비상금으로 생활했지만 그것도 이제 바닥이다. 사실 사업도 다 접고 당신과 새 출발하려 했는데 말이 쉽지. 일용직 노가다 하는 나랑 살 자신 당신 있니? 난 있어. 있으니까 다 버리고 도망 나왔는데. 뭐? 네가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이 나쁜 자식아. 품 풀릴 때까지 날 쳐. 나 다시 사업 시작해서 돈 모으면 당신에게 최대한 물질적으로도 보상은 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보내줘. 어? 그래, 가라 가. 간다는 넌 바지가랑이 나도 안 붙잡는다. 살고 죽는 건 나 알아서 할 테니 꺼져버려. 그렇게 울며 병실을 뛰쳐나오는 아내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장면이었어요. 나와 딸아이를 버리고 그렇게 갔으면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대체 무슨 노릇인가 싶었습니다. 당신, 지금 헤어지자고 말한 거 맞아요? 들으셨으면 알 거 아닙니까? 뭐? 알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냐 막걸리냐 이 나쁜 자식아! 전 그 상간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그 자식의 얼굴에서 코피가 줄줄 흐르더군요. 정말 살다 의사가 환자를 패냐? 네 눈엔 지금 내가 의사로 보이니? 너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나고 내가 이 시골 지방병원에 왜 내려온 것 같아? 우리 어린 딸아이는 아직도 엄마가 먼 나라에 여행 가서 안 오는 줄 안다. 네가 한 짓이 어떤 짓인지 몰라? 그래놓고 저 여자를 버려? 전 다시 그 상간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마구 패려는 순간, 선생님,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 놓으세요. 이딴 의사 가운 벗어 던지면 그뿐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 때문에 의사 가운을 벗는다니요. 이 기나긴 의대 공부는 뭐 공으로 하셨어요? 동료 간호사의 따끔한 일침에 저는 올렸던 주먹을 스스로 내리게 되더군요. 그만 진정하시고 좀 나와보세요. 댁에서 가족분들이 찾아오셨으니까요. 전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걱정스러운 표정의 어머니와 딸이 서 있더군요. 한 며칠 집에도 안 들어와 걱정이 되어서 속옷 좀 가져왔다. 죄송해요. 응급수술이다 뭐다. 병원 일이 너무 바빴네요. 아빠, 면도는 좀 하고 일하세요. 아빠 얼굴에 수염 엄청 났어요. 그래, 세영아. 아빠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할게. 엄마, 얼른 집에 가세요. 저 금방 들어가 봐야 해요. 알았다. 바빠도 밥은 좀 챙겨 먹고 일해. 얼른 들어가세요. 날도 추운데 왜 굳이? 속옷은 사 입어도 되니 앞으로는 굳이 이러지 마시고요.
선생님 생각해서 찾아오신 분께 왜 그리 타박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큰사모님. 세영이도 그새 더 키가 컸네. 네, 요즘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키가 빨리 큰대요. 그래, 고루고루 잘 먹어서 세영이가 빨리 크나 보다. 이거 달지 않고 맛있는 초콜릿인데 가면서 할머니랑 먹어. 저번에도 맛있는 과자 주셨는데. 감사해요. 과자가 맛있었니? 그거 아줌마가 직접 구운 건데 다음에 또 만들어줄게. 야, 신난다. 그럼 눈사람 모양이랑 인어공주 모양으로요. 그래, 그렇게 하자. 딸과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 전 동료 간호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 가지로. 아깐 어머니와 제 딸이 혹시라도 전처와 마주칠까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로비 쪽에서 그 환자분 밖에 나오시지 말라 미리 언질 드려서 걱정할 필요 없으셨는데. 아, 그래서 미안해요. 아까 소동도 그렇고.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 입장이었다면 그 두 환자분 직접 치료하지 못했을 거예요. 솔직히 대단하고 의연하세요. 아까는 좀 상황이 위험할 뻔했지만 남자분 문제 삼지 않겠다 하셨어요. 본인이 문제 삼을 자격도 당연히 없지만. 고마워요, 성 간호사님. 아니에요. 전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은 금방 흘렀고 상간남과 딸아이 엄마가 퇴원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퇴원하기 전 딸아이 엄마는 제게 잠깐 얘기를 하자고 찾아왔더군요. 당분간 무리한 일은 금지해야 할 거야. 팔 골절이 심해서 겨우 붙여놓은 거니까 알아서 잘 관리해. 그날 하는 얘기 다 들었다면서? 맞았다는 얘기는 안 하든?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얼굴 보고 다 알았지 뭐. 코며 눈덩이에 시퍼렇게 멍들었는데 어떻게 모르니? 그 남자하고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들은 대로야. 우습지.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날 놔달라, 보내달라. 애걸복걸하며 집을 나왔는데 그 남자가 내게 그러더라. 자긴 놔달라, 보내달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그런 말을 하는 딸아이 엄마에게 전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더군요. 피가 거꾸로 솟는 증오심과 배신감에 치를 떨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떤 감정이 들기보단 그저 씁쓸하고 안 되어 보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예상 전혀 못했니? 가정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애새 딸린 유부남 만나며 넌 완벽한 해피엔딩이 쉬울 줄 알았어? 아니, 쉬울 거라곤 생각 당연히 안 했어. 그런데 이런 식일 거라곤 더 생각 못했지. 다 내가 어리석은 탓이야. 누굴 탓하겠어. 다 나의 과오이고 죗값인걸. 나 진료 있어서 길게 얘기 못해.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밖으로 나가려는 제 팔을 부여잡고 우는 아내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날 많이 아껴주고 좋은 남자였는데 당신 같은 애처가를 두고 내가 복에 겨워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날 제발 용서해줘. 난 이미 용서했어. 그러니 그만 울고 그런 말도 이젠 하지 마. 세영이네 잘 있지? 세영이 소식이 궁금하기는 했구나. 세영이는 걱정 마. 어머니께서 잘 돌봐주고 계셔. 나도 최대한 세영이랑 시간 많이 보내고 싶어서 여기 시골로 내려온 거고. 여보, 날 다시
혹시 다시 받아들여주면 안 돼? 너 그냥 해보는 소리지? 나 면 세워주고 싶어서. 미안해. 우린 깨어진 그릇이고 엎질러진 물이야. 그런 상황에서 누굴 탓하고 욕하고 나 그런 짓 그만하고 싶다. 당신도 앞으로 잘 살아. 앞으로 이런 실수 다시 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새 출발해. 전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딸아이 엄마는 퇴원해서 병원을 떠났고 저 역시 늦게까지 업무를 본 뒤 집으로 돌아갔지요. 새벽 일찍 집에 들어갔는데 딸아이가 깨어 날 맞더군요. 아빠, 이제 들어오세요. 세영이 벌써 일어났니? 화장실 다녀오다 아빠 들어오는 거 본 거예요. 얼른 들어가서 좀 더 자렴. 아빠, 엄마는 여행에서 언제 돌아와요? 아, 그게 말이다. 그게 말이야, 사실은 세영아. 아빠, 저 사실은 엄마 봤어요. 엊그제 병원에서요. 네가 엄마를 봤다고? 네, 그날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가 왜 집에 못 오시는지도요. 세영아, 사실은 아빠가 진작부터 네게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당황해서 벅벅거리며 뭔가를 더 설명하려는데 딸아이가 대뜸 달려오더니 저를 와락 안아주는 겁니다. 아빠, 저한테 또 설명 안 하셔도 돼요. 할머니한테 다 들었다니까요. 그래도 세영아, 아빠는 사실 세영이가 좀 더 크면 말해주려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다 들었으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세영아, 너 정말 괜찮니? 엄마가 밉고 싫지만 그래도 아빠하고 할머니 계시니까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세영아. 울지 마세요, 아빠. 잘못한 사람이 울어야지 아빠가 왜 울어요? 저도 절대 울지 않기로 할머니랑 약속했어요. 네? 아기라고만 생각했던 딸아이가 그렇게 어른스럽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울거나 화를 내거나 엄마를 찾으며 투정 벌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의연하게 저를 위로하는 딸아이였어요. 엄마, 세영이한테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 병원 갔다가 네 딸아이가 지 엄마를 봤는데 그럼 어쩌니? 상황 파악 못하고 엄마한테 달려가 안기려고 하길래 내가 세영이 잡고 이실직고 했다. 애 엄마를 욕하진 않았다. 그저 있던 사실 그대로 차분하게 전달했어. 세영이 뭐라던가요? 처음엔 그 어린 것이 닭똥 같은 눈물을 철철 흘리며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러 간다고 하길래 내가 말렸지. 한참 붙들고 얘기했더니 알아먹더라. 알아먹는 척하는 건지 몰라도. 그럼 아빠는 그런 사실 다 숨기고 여태 엄마가 여행 갔다 하신 거예요? 아빠가 너무 불쌍해. 우리 아빠 불쌍해. 그런 말 하더니 한참을 울고 할머니에게 안기더랍니다. 네 딸이 참 알고 보니 애 어른이더라. 너 불쌍하다는 소리 하면서 아빠 생각해서 자기는 울지도 않을 거고 화도 안 낼 거라는데 어린 것이 어찌나 속이 깊은지. 엄마, 제가 처복은 없는데 자식 복은 있나 봐요. 그러게나 말이다. 이그 저런 생떼 같은 딸 놔두고 어찌 그런 딴 맘을 품었는지. 딸아이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딱히 엄마를 찾거나 투정을 부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되려 그 후로는 엄마에 관한 소식을 아예 묻지를 않더군요. 아이 엄마는 그 상간남과도 헤어지고 최근 한국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세영이 엄마 말이야. 그 남자하고도 잘 안 되고 미국 어디론가 갔다더라. 거기 친척이 식당을 하는데 식당 일 돕기로 했다면서. 그렇군요. 뭐 요리 솜씨 좋은 사람이니 식당 일 잘 할 겁니다. 속도 좋다. 그런 말까지 다 하고.
뭐, 그럼 아이 엄마인데 잘 살길 바라야죠.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아이 엄마와 딸아이는 왕래를 하며 지내게 할 생각입니다. 저에겐 용서할 수 없는 아내이지만 딸아이에게는 어쨌든 친엄마이고 엄마를 용서하고 말고는 딸아이가 내릴 결정이니까요. 시간이 좀 더 지나 딸의 의견을 물은 뒤 엄마와의 왕래도 물어볼 생각입니다. 요즘 최 선생님 얼굴이 부쩍 편안하고 좋아 보이시네요. 뭐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뭐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사실 저희 아이가 엄마에 관한 일을 몰랐거든요. 계속 먼 나라에 여행 갔다 그리 말만 해오다 최근에 사실을 다 알게 되었는데 딸아이가 어른스럽게 받아들여서 제가 한결 마음이 놓여서 그런가 봐요. 아, 그런 일이. 듣고 보니 얼굴이 좋아지실만 하네요. 최 선생님 입장에서는 엄청 마음에 짐이셨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참, 성간호 스님께 최근 고마운 일이 많았어요. 주말에 식사 같이 하시겠어요? 뭐 사주실 건데요? 드시고 싶은 거 아무거나요. 비싼 거 먹어도 되나요? 네, 뭐 그러셔도 돼요. 얼마든지요. 최 선생님 얼굴 굳어지는 거 너무 웃기네요. 그냥 농담한 건데. 아니에요. 저 그냥 당황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 세영이에게도 너무 잘해주시고 비싸고 좋은 거 사드리려고 했어요. 비싼 건 됐고 저녁 먹고 저랑 영화 봐요. 영화는 제가 쏠게요. 영화요? 여러 가지로 고마운 게 많았던 동료 간호사 선생님에게 저는 저녁 식사를 대접했고 영화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간호사 선생님은 병원에서 나름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 지역 유지의 딸로 간호사 일을 하는 지역 토박이었죠. 성 간호사님 듣기로 엄청 금수저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힘든 간호사 일을 하세요? 저 그렇게 금수저 아니에요. 괜히 시골 분들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원래 대학에서는 그림 전공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어쩌다 간호사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그림은 재능이 없다는 거 알았고 고향 내려와 살고 싶었고 안정적이면서 남들 도울 수 있는 직업 가지고 싶었으니까요. 아, 그럼 지금 직업이 딱이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얻은 소득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최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게 된 거요. 그날 저는 간접 고백을 받았고 얼마 후에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병원 사람들은 우리 사이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걸 천천히 알아가자, 신중하자. 이게 그 사람과 저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고요.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다신 사랑 같은 거, 결혼 같은 거 쳐다도 안 본다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 설레이고 또다시 행복해지는 저를 보면서 참 세상 산다는 일이 알 수 없게만 느껴집니다. 그래도 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의 매력이고 해서 너무 슬퍼할 일도 너무 비관할 일도 세상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배신감의 고통으로 잠 못 들던 제가 다시 누군가에 대한 설레임으로 뒤척이는 날이 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의 오늘은 행복하신가요? 부디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이길 기원해 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